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투자클럽의 공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시장에서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생각인데요. 물론 나중에는 고급적인 부분까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일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도 있고 기술적 분석도 있죠. 쉽게 설명하면 기술적인 분석은 이 차트 자체 시장의 흐름을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분석은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사회, 정치, 경제 어떤 그 기업의 가치, 내재적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석된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분석법을 기본적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앞으로 다룰 내용은 해외 선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 좀 더 중요도를 두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분석은 사실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한정된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식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회사에 대해서 그 내재적인 가치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면 되는데, 그런 분석법을 가지고 해외 선물 시장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해본다 하면 정말 조사해야 될 양, 분석해야 될 그 자료들의 양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에 반해 기술적 분석은 이 차트의 흐름, 패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도 다 대입을 해서 통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알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즉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사실 이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차트 안에, 이 캔들 안에 모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 안에 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의 사실 의미는 어떤 시장이든 사실 그 참여자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개개인들의 판단, 그리고 감정 또는 정치, 사회적인 영향, 이런 요소들이 모두 이 가격이라는 것에 담겨서 이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하나하나가 다 개인들의 어떤 감정, 판단, 사회적, 정치적, 뭐 천재지변 요소 등까지 모두 포함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런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소위 추세라고 부르죠. 우리가 추세라고 말하는 방향성입니다. 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있죠. 이건 누구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추세 방향성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횡보할 때도 있고 추세가 나올 때도 있고 다시 횡보, 추세. 큰 그림으로 보면 추세와 횡보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번 방향성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은 반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기법,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패턴 현상들이 과연 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런 것들은 모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떤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패턴들을 포착해서 확률이 높은 것들을 가려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근데 나타난다는 것은 즉 인간의 심리 그리고 행동이 어떤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기술적 분석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패턴, 기법에 짜맞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 맘대로 가는 시장을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시장을 나는 이렇게 패턴으로 볼 거야. 정해놓고 시장을 이건 이 패턴이야 라고 갖다 짜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시장을 어떻게 이걸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과거는 과거지. 그게 현재와 미래까지 어떻게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과거, 그러니까 모든 분석법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 전망, 사회 전망, 정치 전망, 뭐 어떤 모든 전망,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그것들이 어떤 과거의 현상들, 데이터를 기반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측하고 전망한다면 그게 과연 신뢰도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뭐 경제 전망도 과거에는 이런 시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번 내년에는 이런 경제를 전망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그런 분석법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 100%라는 건 없겠죠. 만약에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벌써 떼부자가 됐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컴퓨터가 어떤 자기 마음대로,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시장 또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확률이 높은 것, 아니면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런 말을 계속 들어보시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통계입니다. 우리가 통계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게 떠오르실 거예요. 과거의 어떤 데이터, 모집군들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것을 장기간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면 누적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과거의 결과겠죠? 그럼 이 과거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또는 미래까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물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확률로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많이 만들어진 기법들도 있고 패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말처럼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크게 추세가 나오는 시장의 패턴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모두 분석해서 확률이 높은 어떤 패턴들만 추려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있게 된 거겠죠? 근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다면 그것 또한 사실 벌써 떼부자가 돼 있겠죠.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사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통계가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확률이 높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이고 객관적인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우리가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 방법이라고 합시다.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과거의 통계를 내봤을 때는 됐어요. 근데 이게 현재에도 되고 미래에도 될까? 이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속적인 통계 검증과 수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통계 검증을 대입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확률이 유지가 되는지 또는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통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임스 선물 옵션 저희 메인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은 회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통계 검증 자료들이 뭐 수천 개가 넘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3,000개가 넘고 뭐 3,000개, 200개, 뭐 2,200개,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뭐 2,800개. 이제 10년 이상의 어떤 통계 검증 자료들인데요. 하나 눌러볼까요? 이렇게 뭐 짧게 한 달 우리가 어떤 확률이 높은 기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기법에 따라 한 달 동안 시장에 대입을 해봤더니 이렇게 수익 나는 날도 있고 손실 나는 날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서 누적으로 보면 1995틱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하지만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커서 이렇게 누적으로 수익이 쌓이더라 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통계 검증 자료도 많아야 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은 끊임없이 매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시장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통계 검증 자료를 만듭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당일날 수익을 올리는 어떤 자료 게시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인 분석이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이런 차트,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